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손목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제대로 된 영상을 클릭하신 겁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와 연동되는 전파수신 손목시계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파수신 시계란 표준 주파수국의 15전파탑에서 장파방송으로 송출되는 기준시 정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신해서 시간을 자동으로 맞추는 시계를 말합니다. 15전파탑은 10만 년에 1초 정도의 오차를 가진 원자 시계를 토대로 한 시각 정보를 송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수신 손목시계는 적어도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현존하는 그 어떤 손목시계보다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수신 시계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전파수신 벽시계는 1980년대 초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커다란 안테나를 내장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전파수신 안테나를 손목시계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1990년에 와서야 독일의 융한스가 안테나를 소형화해서 메가원이라는 세계 최초의 전파수신 손목시계를 개발을 합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시계는 프로그 디자인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디자인팀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초반의 전파수신 시계 기술 경쟁에서는 융한스가 한동안 앞서갑니다. 1993년에는 빛을 이용해 충전이 되는 배터리와 전파수신 기능을 결합한 메가솔라라는 시계를 내놓았고, 이어서 1995년에는 안테나를 세라믹 케이스 안에 내장시킨 메가솔라 세라믹이라는 모델을 내놓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기기는 했지만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파수신 시계를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킨 건 시티즌이나 세이코, 카시오 같은 일본 시계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있는 건 시티즌입니다. 90년대에 융한스의 전파수신 시계는 한 개의 표준 주파수국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유럽을 벗어나면은 전파수신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티즌은 1993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표준 주파수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멀티밴드 전파수신 시계를 내놓습니다. 1996년에는 융한스의 바로 뒤를 이어서 빛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장착한 에코드라이브 무브먼트와 전파수신 기능을 결합한 시계를 내놓기도 합니다. 시티즌은 2003년부터 세계 최초로 스틸 케이스 안에 안테나를 내장시킨 전파수신 시계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모든 회사들보다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티즌의 이 시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파 교란 문제 때문에 스틸 케이스 안에는 안테나를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시티즌은 전매 특허인 태양광 충전 에코드라이브와 전파수신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디자인의 시계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현재 가장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전파수신 시계들을 내놓는 회사가 바로 시티즌일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시티즌의 시계는 2016년 드라마 시그널에서 이재훈 씨가 착용한 시계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AT9037-052라는 모델입니다. 빛을 통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에코드라이브 무브먼트에 전파 수신 기능을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시간대 정보를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에 시간대 변경만 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시간을 맞추는 월드 타이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 놓으면은 매달 30일로 끝나는 달마다 날짜를 다시 맞출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날짜 창이 변경되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도 갖고 있고,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초침을 멈추고 전력 사용을 절약하는 자동 파워 세이브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해서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은 알람 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티즌 시계를 저렴하게 구매하기에 좋은 해외 직구 쇼핑몰 듀티프리 아일랜드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현재 듀티프리 아일랜드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367.95달러인데 관부가세 18.8%를 넣고 계산을 하면은 총 지불 비용은 50만원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양한 기능에 사파이어 크리스탈까지 들어간 시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만으로만 보면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는 기능이 들어간 다소 복잡한 시계를 단순히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지르시면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리뷰를 꼼꼼하게 보시고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이 시계가 나한테도 활용도가 높은 시계일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T9037의 케이스 지름은 43.8mm이고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50.4mm입니다. 러그-투-러그의 길이가 케이스 지름에 비해서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서 위아래로 많이 넘치는 시계는 아닙니다만은 러그도 두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러그 폭이 23mm로 좀 넓은 편이라서 전반적인 느낌이 좌우로는 꽤 크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올려본 느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m의 방수 성능을 과시하고 있긴 하지만은 쿼츠 시계라서 두께는 12mm로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하지만 104g으로 무게감은 꽤 있는 편입니다. 러그의 너비가 23mm라서 줄질에 친화적이진 않은데 기본 시계줄은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시계줄은 23mm로 시작해서 21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은색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베젤과 용두에만 검은색으로 PVD 코팅을 입혔습니다. 베젤 윗부분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 중형차나 항공기를 연상시키는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의 두툼한 러그는 2층으로 제작이 됐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위층에다가는 직선의 브러쉬를 넣고 아래층에는 정면과 측면 모두 폴리시를 넣었습니다. 시티즌 시계답게 피니시는 아주 화려하다거나 정교하진 않아도 수준급 입니다. 2시와 4시 방향에 푸셔가 있고 3시 방향에 크라운 가드에 둘러싸인 6mm의 지름의 용두가 있습니다. 시티즌에서는 이 시계를 200m 방수라고 알려놓고 있지만은 방수 성능의 일관성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푸셔고 용두고 다 스크루 다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실수로 푸셔를 누르거나 용두를 치거나 했을 때 물이 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 유리로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꽤 준수하게 되어 있고요. 유리 아래로는 시티즌의 전매 특허인 극단적으로 복잡한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 베젤에 전 세계의 도시 이름이 뺑 둘러가면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빛을 모으기 위한 패널이 가장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 위로 흰색의 눈금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브러쉬와 폴리시가 적용이 된 각진 인덱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가운데에는 촘촘하게 원이 새겨져 있고 이게 빛에 반응해서 번쩍번쩍거리는 효과가 나고요. 레트로그레이드가 12시 방향에 있고 서브 다이얼이 6시, 9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분침은 폴리시를 해놨고 초침은 빨간색으로 힘을 줬습니다. 폴리시된 파트들이 많아서 제 취향에 비해서는 조금은 번쩍번쩍한 시계입니다. 날짜창은 3시에 위치해 있고요. 다이얼의 전반적인 느낌은 항공기나 자동차의 계기판을 모방한 듯한 모습입니다. 붉은색을 적절히 사용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우람한 케이스에다가 레이싱 시계나 항공 시계에 어울릴 만한 활동적인 느낌의 가죽줄까지 매칭을 해서 시계의 컨셉을 일관되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멋진데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렇게까지 사용자를 잘 배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린트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조금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사용법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조잡하고 복잡한 기능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최소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계를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2시마다 전파를 수신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간 맞추는 게 정말 쉬운 시계여야 하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잘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계를 처음 받으시면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빛을 충분히 쬐어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다음에 그때야 제대로 된 수신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수신이 잘 안 될 때는 시계를 창가에 두시거나 야외의 공터 같은 곳을 찾아가셔서 전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안 먹힐 때는 라디오 전파를 대신 전달해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수동으로 직접 시간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실 거면 굳이 전파 수신 시계를 구매할 이유가 없겠죠.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는 12시 방향에 있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는 요일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이니까 웬즈데이에 W를 가리키고 있죠. 9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24시간 표시를 하는 다이얼인데 사실 이 다이얼로 시간을 읽기는 힘들고 오전, 오후를 판단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듀얼 타임 시계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메인 시분침은 일반적인 시계와 마찬가지로 12시간계로 현지 시각을 나타내고요. 6시 방향에 있는 서브 다이얼은 다른 동네의 시간을 24시간계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계이기 때문에 읽는데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2시 방향의 푸셔를 한번 누르면은 현지 시각이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초침이 가리키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콜로라도 지역이어서 덴버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에서 푸셔를 한번 더 누르면은 제2의 시간대가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표시되고 있는지를 초침이 가리키는데요. 저는 한국 시간이 궁금하니까 시간대를 공유하는 도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도시 중에 서울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4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시면은 이 레트로그레이드가 요일이 아니라 현재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초침은 라디오 전파를 제때 수신을 해서 시간을 맞췄는지 보여줍니다. OK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잘 받았다는 뜻이고, 못 받았을 때는 NO를 가리키게 되고요. 지금 수신 중일 때는 RX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전파 수신을 못했고 시간이 안 맞아서 전파 수신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를 수신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하셔서 이 4시 방향의 푸셔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전파 수신을 다시 시도를 합니다. 전파 수신이 잘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시간 설정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고 싶은 시간대만 맞추면 됩니다.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지금 현지 시각이 어느 시간대인지를 초침에 가리키게 되는데, 지금은 덴버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뉴욕으로 출장을 왔다 그러면은 초침의 위치를 용두를 돌려서 뉴욕으로 옮겨 놓으면은 자동으로 시분침이 돌면서 뉴욕 시간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듀얼 타임 두 번째 도시의 시간대는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 상태에서 4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면은 두 번째 시간대가 가리키는 도시가 나오는데, 용두를 돌려서 자기가 알고 싶은 시간대, 오클랜드의 시간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역시 24시간 다이얼이 자동으로 돌면서 시간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다 맞췄을 때는 용두를 눌러서 넣어주면 되고요.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괜히 조잡한 기능을 일일이 다 배워보려다가 시계가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즌의 이 이상하고 복잡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애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계의 본질은 달력 기능이 있는 듀얼 타임 시계일 뿐이잖아요. 일반적인 GMT 시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서브 다이얼 없이 바늘 4개로만 이 시계가 보여주는 정보를 거의 다 나타내는데, 심지어 뭐 에어맨을 생각해보면 퓨어리스트 모델 같은 경우 바늘 3개로 이 시계가 보여주는 정보를 거의 다 보여주는데, 시티즌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이얼을 설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정교해 보이고 멋있기는 한데 사용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고 글자 프린트도 수다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보면은 이게 시티즌의 유니크함인데, 나쁘게 말하자면은 안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표본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메인 시분침과 듀얼 타임 서브 다이얼의 시분침에만 들어갔는데, 시티즌 특유의 하늘색 야광입니다. 시티즌의 다이버 시계들은 세이코에 필적할 정도로 야광의 성능이 우수한 편인데, 이 시계는 다이버 시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야광에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은 아닙니다. 서브 다이얼의 야광은 지속력이 좀 부족한 편이고, 메인 시분침도 다른 시티즌 시계에 비해서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착용감을 배려해서 납작하게 잘 만들었고요. 별다른 장식은 없고 시티즌의 에코드라이브 로고와 스펙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정밀 부품이 많아서 그런지 초보자 따위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스냅백도 아니고 스크루다운은 분명히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수리를 할 때 경험 많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줄은 부드러운 소가죽인데요,
촉감이 마치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고 부드럽습니다. 중형차나 비행기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된 케이스와 아주 잘 어울리도록 스포티한 가죽줄을 매칭을 했고요. 다이얼의 빨간색 포인트들과 매칭이 되도록 가죽줄의 엣지나 바느질 같은 것도 빨간색으로 넣었습니다. 아주 돋보이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시티즌의 모델 중에서는 고급 라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핀버클이 아니라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달아줬습니다. 클래스프의 마감은 시티즌의 명성에 걸맞게 아주 잘 만들었고요. 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푸시 버튼을 눌러서 아주 쉽게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시계는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시티즌스러운 시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티즌을 상징하는 두 가지 기술인 에코 드라이브와 전파 수신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시계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심미적으로는 좀 재밌는 느낌을 주는데 사용하기 불편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재밌고 복잡한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드라마에 등장했던 시계라서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사용 설명서도 돌아다닙니다. 시계를 본격적으로 100%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 설명서를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셔도 튜토리얼을 따로 찍은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처럼 이 시계가 가진 기능을 다 활용할 의사가 없는 분들께도 전파 수신 기능과 에코 드라이브는 상당히 간편하고 유용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전파 수신을 해놓고 희미하게나마 조명이 있는 곳에 놔두기만 하면은 이 시계는 아마 다시는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시티즌의 인기 모델인 AT9030 모델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